지금 보세요. 주머니에 손 넣고 허리 일본의 숙이고. 가나이 마사키 외무성 국장이 뭔가 제대로 고개를 숙이고 뭔가 훈계하는 장면으로 보이잖아요. 왜 그랬어? 막 약간 이런 느낌인데. 네. 네. 그리고 옷을 한번 보시면 류 국장이 입고 있는 옷은 시진핑 주석이 입었던 옷과 인민복이죠. 비슷합니다. 네. 자, 중국의 부흥과 또 이 부활을 상징하는 중산복이에요. 시진핑 주석도 멸병식 같이 공식적인 행사에서 입고 있는 옷입니다. 똑같네. 지난해 11월 18일이었죠. 중국 CCTV가 의도적으로 공개한 영상인데 네. 사실은 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류진숭 중국의 이 외교부의 이 아시아 국장과 가나이 마사키 일본의 외무성의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만나서 회담을 하고 나오면서 일본 측 외교관이 이 중국 측 외교관에게 저자세로 고개를 숙이는 듯한 사진과 영상이 이제 공개가 된 거거든요. 예. 저 장면은 중국의 이 류진숭 국장이 회담이 끝나고 회담 분위기는 안 좋았어요. 안 좋았던 거 맞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중국 국장의 얘기가 끝나고 옆에 이 통역관이 일본어로 통역을 해줍니다. 그런데 잘 안 들려서 주의 깊게 작은 목소리로 통역관이 얘기를 해서 주의 깊게 들으려고 통역관 입 쪽에 이 일본의 이 가나이 마사키 국장이 귀를 갖다 댄 거죠. 이쪽으로. 이쪽으로. 그렇지. 귀를 갖다 댄 이렇게. 거예요. 근데 이걸 갖고 CCTV가 그 장면을 딱 잘라요. 인사한 것처럼. 그리고 통역이 끝나면 다시 동등하게 고개를 듭니다. 근데 동등하게 고개를 드는 장면은 편집을 하고 아하. 이렇게 스틸로 네. 이야. 뭔가를 사과하고 고개를 숙인 듯한. 근데 마침 그 짜증. 타이밍에 또 이 중국의 류진숭 외교국장은 주머니에 손을 딱 넣고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회주의 국가나 옛날 소련 그리고 요즘 북한에서도 이런 거 많이 해요. 그래. 누구 키가 더 크다? 누가 더 위에 있다? 그래. 누가 더 지그시 내려다보고 있었다? 누가 더 고개를 숙였다? 이런 이 어떤 선전선동의 어떤 그런 프레임들을 네. 미디어를 통해서 확산하는데 이걸 중국의 CCTV가 이 영상을 확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맞아. 사실은 이런 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악마의 편집이라. 야, 이거 아니었으면 모를 뻔했네. 중일 간의 기싸움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 며칠 후죠. 11월 22일 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G20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또 한 번 민망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그 정상들이 이제 기념사진을 찍는데 중국의 리창 총리, 그다음에 그로부터 한 2m 정도 떨어진 자리에 다카이치 총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둘이 잠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냥 바로 돌려버려요. 둘 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이제 그 두 나라 간의 정상급 회담은 이제 취소가 됐고요. 결렬이 돼버렸고, 다카이치 총리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중국과의 대화가 열려 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하지만 주장해야 할 것은 주장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발언을 취소할 의향이 없다는 걸 아직도 분명히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막상 야. 이게 세게 나갑니다. 사실 이게 외교에서는 그 의도되지 않은 언행이라는 건 없습니다. 다 의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고 또 그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래요. 1954년도에 사실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중국은 당시 미국과 어떻게 해서든지 접촉을 해가지고선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네. 그 당시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주은래 총리가 그 자리에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덜레스라는 미국 국무장관에게 다가가는데 이 덜레스 장관이 커피잔을 들어서 커피를 마시는 척을 합니다. 근데 저기 옆에서 주은래가 오니까요. 피지도 않던 시가를 딱 하고 불을 붙입니다. 아, 저 사람은 시가 안 피는 사람인데 담배 안 태우는 사람인데 담배를 태우네. 두 손에 뭐 다 잡고 있으니까 악수하기 싫은 거구나. 그래서 그때 미국은 우리랑 지금 무슨 대화나 협상할 의도가 없구나라고 판단하고 그 54년도 한 해 동안은 거의 양국 간의 교류가 없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이런 사례를 보게 되면은 사진 한 장, 만약에 이게 공개적인 행사였으면은 양측 간의 합의에 의해서 발표를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분위기상으로서 중국이 아무래도 선제 공격을 한 거죠. 쉽게 우리가 얘기하는 식으로 하면은 디스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좀 의도적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악의적인 행동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아마 그 강경 보수적인 인물로 평가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다카이치 총리가 전 아베 총리보다 더 강하다는 그런 그 평가도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 전에는
그 다카이치 총리를 가리켜서 여자 아베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만 보니까 사연임을 앞둔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아주 강한 족수를 만난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또 2027년 전에는 대만 문제를 어떻게 하나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시진핑으로서는 이런 일본 쪽에서 보다 강경한 지도자가 나타났다 하게 되면 굉장히 머리 아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만갑의 이 주제 나오면서 가장 궁금한 거 이겁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뭐 지금부터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돼요. 왜 지금입니다. 네. 자,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 취임한 지 얼마 안 됐고요. 분명히 뭐 경주 왔을 때도 그렇고 막 친근하고 우리 대통령이랑도 뭐 어디랑도 빵긋빵긋 웃으면서 잘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 타이밍에 대만 이야기를 꺼내고 중국과 이렇게 척을 지느냐? 먼저 이제 일본의 정치, 국내 정치 구조를 좀 아셔야 돼요. 일본은 지도자를 우리처럼 직접 뽑는 게 아니라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뽑습니다. 그 집권당의 총재가 이제 그 총리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의회 내의 의석 그러니까 구성 비율 있죠. 이걸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른바 과반이 무너지면 총리가 나가야 돼요. 그 이시바 시게루 총리 같은 경우에도 과반이 무너져가지고 물러났지 않습니까? 지금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이제 물러나고 이제 다카이치 총리가 올라간 그 시점이 이 자민당의 지지율이 땅을 치고 있었대요. 게다가 또 과반 의석 붕괴됐죠. 특히 이제 쌀값이 폭등을 했는데 맞아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자민당의 보통 몰표는 농촌에서 나와요. 농촌. 근데 자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몰표가 농촌에서 오는데 쌀값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걸. 삼중 딜레마예요. 그래서 다카이치 신임 총리 같은 경우에도 자민당의 지지율을 올려야 되겠죠. 그러면 내부에서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외부의 적을 찾자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쉬쉬쉬했던 불문율이었던 중국과 대만 문제를 건드렸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저렇게 심각한 문제를 건드렸으면 다카이치 총리와 자민당의 지지율이 폭락할 건 아니냐 이잖아요. 웬걸 폭등을 하고 있어요. 또 좋아요. 애국심. 그러니까요.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자민당과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이 80%가 넘었어요. 야, 70 됐다는 얘기 듣고도 놀랐네. 80. 이야. 게다가 이제 그 일본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새로운 별명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완판녀. 다카이치 총리가 들고 나온 1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가죽 가방, 그리고 일본 브랜드의 펜. 주문량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저 펜 달라, 나도 저 백 달라. 그만큼 이제 인기를 얻고 아이돌이 돼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듣다 보니까 그 지지율 70, 80%? 80%왜 놀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100%입니다. 강압적인 거. 그러네. 저는 100%입니다. 그러네. 좋겠다. 독재 잘해서 좋겠다. 근데 다카이치가 갖는 그 매력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여성이 정치적인 백그라운드가 없어요. 보통은 일본은 세습에 의해서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도 있고, 두 번째로는 행정 강요를 하면서 여러 일을 했습니다. 특히 경제와 관련된 일을 했는데 중국이 무엇을 우리한테 압박을 해올 때 굉장히 아플까, 또 우리가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될까, 경제적인 측면에서 고려하는 게 남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치적인 기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사람들을 잘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매력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우리가 들면은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취미 생활이 일반 대중으로부터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오토바이를 몰고 다니죠. 아주 마초적인 감성은 여자들한테는 못 느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헤비메탈에서 또 드러머를 칩니다. 네, 그리고 방송에서 나와서는 사회자를 해요. 아주 다재다능한 그런 모습을 보는데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구나. 스타성이 그러니까 그렇죠. 스타성에 사람들이 매료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아이돌이 된 거죠. 또 약간 취약할 수 있었던 군사적 분야를 지금 터치를 하고 나왔더니 다들 응원하는 분위기가 좀 됐어요. 썬킨 교수님이 사실은 이게 이 일본의 어떤 정치 내적인 문제를 잘 설명해 주셨다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부터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갈등이 최고조에 다다랐잖아요. 그 가운데서 봤을 때 일본이 미국이 하고 싶은 얘기를 선제적으로 다카이치 신임 총리가 대신해 주는 거죠. 아하. 거기서 나오는 외교적인 반사 이익이에요. 해상 자위권의 확장이에요. 군대를 정상적으로 보유하고 싶다는 일본의 수건과 대만을 통합하겠다라는 이 중국 시진핑 주석의 수건이 지금 만난 거예요. 서로의 어떤 이 국가의 수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본의 이 서로의 어떤 말싸움을 지금 굉장히 벌여가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지금 중국에서도 다카이치 총리를 향한 이 반일 감정의 컨텐츠들을 계속 만들고 있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또 하나 제가 재밌게 본 게
애니메이션을 이 중국의 관영 매체가 공개했는데 관영 자, 매체. 일단 한번 같이 보시죠. 관영 매체가? 네네. 이 관영 매체에서 공개한 거라고요? 아, 다카이치 총리를 조롱하는 아, 이건 아이 진짜 너무해. 야, 이런 건 생긴- 비판하는 거지. 비슷하게 생기니까. 약간 펠리컨으로 얼굴 표정도 묘하게 비슷하게 그려놨네. 都是要搞事情。哎，高四亮亮，你啷个那个那个呀？消停点儿嘛！再能够无选选的叫，和对门的街坊邻居些都要被你闹麻了。你说够不够人嘛？你脑壳又包嗦。我上口是殷大爷造起的，哪个敢惹我，都是跟他过不去。 독수리 형님. 미국 있다는 거야, 독수리 형님이. 脑壳上有包，医都医不好。 야 이건 진짜 조롱인데. 머리에 혹이 났다는 건 어떻게 또 정신이 그런 이상하다는 사례를 찾아냈어? 되게 비슷하게 야. 만들긴 했다. 독수리 형님이 뒤에 있다고 착각하는 거다. 그러니까 미국을 또 대놓고 씹기엔 좀 어렵거든요 지금 상황이. 지금 보면 이 스토리는 심플합니다. 시끄러운 확 와닿아요. 포인트 시끄러운이요. 네. 시끄러운 이 펠리컨 한 마리가 등장하더니 막 소란 피우는 거예요. 빡빡빡 하면서 소란을 피워서 주변 이웃들을 막 괴롭히는 겁니다. 우물 안에다가. 그렇죠. 막 울리게 그래서 막. 주변에서 아, 저 펠리컨 때문에 시끄러워서 골치 아프다. 이 말은 뭐냐면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가 들어서고 나서 동북아의 주변 국가들이 피해가 가고 있다라는 걸 이렇게 비유로 말한 거고, 그러면서 펠리컨이 내 뒤에는 독수리 아저씨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다 눈치채셨겠지만 이 뒤에 미국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까분다라고 굉장히 이 조롱하고 경멸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긴 거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썸나일에 쓰인 말썽꾸러기를 뜻하는 까오스더가 이 다카이치 총리의 중국어 발음 까오스와 비슷한 것도 굉장히 의도적이다. 그러니까 오. 다카이치 총리의 이름의 중국식 발음 까오스와 중국어 말썽꾸러기를 뜻하는 까오시더 어떻게 합니까? 까우스다. 까오시더. 그러니까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것도 뭐 라임 같은 의도적으로 얘기한 거죠.